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대우건설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때리면 재건은 더욱더 수혜다. 그죠? 그러니까 때려도 수혜고 안 때려도 수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대우건설이 무려 이 30%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죠. 네, 상한가를 가버린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같이 집어드렸던 재건주들 전부 올라버리는 거죠. DLENC도 음봉 매집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폭등을 하는 거고, 고점 돌파를 이야기했던 이 HD 건설기계도 정말로 고점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건주들이 전부 상승을 해버리더라. 특히 이 대우건설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종목은 자, 초광세죠. 자, 초광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선에 대한 이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보자고요. 에 대한 시그널, 특수 시그널인데 이게 대우건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과거 초창기 눌림목 라인에서도 정확히 이 점선을 타고 올라왔고, 전쟁이 발발했었던 시기에도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지만 점선을 회귀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 다음 파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 하나의 대추세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온 점선인데, 그래서 이 점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홀딩을 하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자, 보신 대로 제가 이 홀딩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점선을 이야기했는데, 17,300원 이 점선 라인대를 찍었던 이 주가 불과 이 1일 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이날도 음봉에서 지키더니 이날도 지키더니,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 홀딩에 대한 조건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음봉 매집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 갭이 발생됐다. 고점에서 돈이 들어온 신호다라고 하면서 더 이야기해드릴 게 없다. 그 결과가 이제 이 오늘의 이 상한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를 믿고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 이 수익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수익도 시원하게 난 만큼 아래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대우건설이 이 오늘의 상승 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즉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이제 그만큼 이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내용이 와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최후 통첩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잠 못 주무시고 미장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고민들 하시니까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이 과거에 대한 이 역사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미국이 공격을 시작을 할 때 오히려 그때는 유가는 급락을 했고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지수는 급등을 했고요. 유가는 떨어지던데요. 그죠? 자, 한번 보고 오자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 지금 이 중동 전쟁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이제 91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걸프전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도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처럼 유가는 상승하고 증시는 당연히 또 폭락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도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그때 3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상승 전환한테 랠리를 펼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재건주입니다. 재건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어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경험했던 시장이에요, 이게. 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니까 뭐가 왔습니까? 재건주가 왔습니다. 재건주가. 그러니까 재건주는 이 전쟁이 끝날 때 가는 게 아니라 그 공포가 극에 달았을 때, 그때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다. 근데 어제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날려버리니까 제가 이제 몸에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경험했던 시장이 또 그대로 또 나오네. 이거 그냥 너무 공짜 시장 아니야? 이번에도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보시면 DLENC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과 음봉 매집의 이 상승. 그러니까 이 음봉 매집이 왜 나오냐고 하면은 매집을 덜 했어요. 애들이 갑자기 호재가 나온 거죠. 호재가. 매집을 덜 했기 때문에 음봉에서 매집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고, 대우건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이 엄청나게 이 원자력 관련으로 해갖고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보인다는 거죠. 이 점선 라인에서의 이 정확한 급등.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현대 HD 건설기계도 고점 돌파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오늘 이 또 다른 이 시작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입니다. 이유.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가져가냐 이거예요. 이때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걱정을 했다고 하면 주가가 또 오르니까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주식은 항상 이 고민의 연속 아닙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볼 건데, 자, 일단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재건 쪽이 어떻게 좀 시세가 마무리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자, 이게 이제 2022년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한미글로벌이 뭐 재건주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등. 특히 그때 당시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같이 엮이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해줬는데, 이 한미글로벌도 상승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파고 여기가 조정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3차 상승이 좀 제일 세게 나온 패턴으로 올라왔어요. 자, 지금의 대우건설과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같죠. 지금 올라오는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 조정파가 지금 현재 이 대우건설의 이 정도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3파가 대우건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보다 대우건설이 올라오는 각도가 훨씬 더 세요. 각도가.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왔다. 뭐 지금 시장이 당연히 유동성이 그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파동도 더 크게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파에 대한 특징, 이 3파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3파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직전 고점을, 그러니까 플랫 조정으로 발생이 되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서 이탈이 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3파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5일선이.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는 빠질 듯 말 듯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좀 이탈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점에서 발생하는 이 섬골형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즉 지금 이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이 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급하게 올라올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도 보유를 했었던 이유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 여기서 급등을 하고 쉬더라도 또 유지가 되면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화되면서 이런 섬골형 패턴이 뜨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섬골형 패턴을 보니까 또 어디서 봤냐면은,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서 제가 고점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이 자리요. 우리 기술 역시도 1차와 2차와 조정 이후에 이 3차 상승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똑같이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배를 받으면서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깨지면서 이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조정, 뭐 하루짜리 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최소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뭐 3주, 뭐 더 길게는 1에서 3개월까지도 나오는 그 시간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한가를 갔는데 왜 그걸 벌써 걱정하냐고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리 고점에서 발생되는 그 징후들이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탈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날로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걸 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한미글로벌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네옴시티 이야기하면서 제가 재건 겹치면서 올랐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뉴스가 뜨면서 그 고점에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게 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몇몇 이 MOU가 체결이 되자마자 이제 시장에서는 더 나올 호재가 없다는 그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자, 거기에 10,000원에서 50,000원을 갔기 때문에 주가가 5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실제 찍히는 이 영업이익이 주가에 대한 이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 즉 고점이 되는 징후는 두 가지죠.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던가 아니면 이 실적에 대한 부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와 실적이다. 대우건설한테는 서프라이즈 실적이나 아니면 종전이 정말로 완벽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제가 말한 그 패턴 있죠. 섬골형 패턴이 진행이 된다. 그건 이제 고점에 대한 징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이제 시장은 또 이 장밋빛 전망만 엄청나게 내놓을 겁니다. 뭐 실적이 어땠다, 종전이 되면서 뭐 제2의 중동붐,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이제 환희에 좀 차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건데, 그때 이제 우린 유유히 팔고 나오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시나리오들을 지금 전부 다 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대우건설에 대한 이 실적 발표의 시기부터, 자, 오늘 이 트럼프가 왜 2주라는 시간을 걸면서 이 휴전을 결정을 한 건지,
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뒀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우건설의 시나리오를 미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 고점 라인대에서 또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이 방향성을 잡기 전에 먼저 이 시나리오 좀 받아보시고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